자, 첫 번째. 왜 서울 아파트만 오르는가? 저는 요 원인을 크게 한 4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첫 번째. 대출금리의 하락입니다. 대출금리의 하락. 예. 22년도, 3년도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락을 했었죠. 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22년도 초부터 시작된 미국의 단기간에 급등한 금리 인상. 예.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레고랜드 사태, 22년도 10월달 레고랜드 사태까지 겹치면서 22년 말에 주택담보대출금리는 7%가 넘어선 수준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때 흔히들 그랬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 이제 10% 넘어가는 거 시간 문제다. 다 죽었다. 끝났다. 이런 이야기 참 많았었죠.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의 영향을 받는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하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택가격이 무슨 금리 영향을 받아? 금리 영향을 받죠. 예. 대출 없이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 많지 않거든요. 예, 다들 대부분 다 집을 사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세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는 전세 대출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마찬가지 전세 대출 금리도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죠. 그 시기에.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금리에 영향을 받는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시에 하락을 했었고, 전세 가격이 하락해서 주택의 매매 가격까지 같이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시장 대출금리가 점점 낮아졌죠. 현재는 주택담보대출금리 3% 중후반 수준 보시면 됩니다. 전세 대출금리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3% 중후반 보시면 됩니다. 4%를 넘지가 않습니다. 웬만한 일반인들이 대출을 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정도 금리 4% 언더로 내려와서 3% 중후반에 형성되었다면은 금리가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그 영향은 지극히 그 포션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수급의 논리가 집값을 좌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왜 서울 아파트만 오르나 해서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대출금리의 하락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대출금리는 건데 서울만 오르는 부동산을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하죠. 금리가 뭐 서울만 내려가고 부산은 금리 올라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전국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부산은 아직도 집값이 오르지 않고 질질 빠지고 있는 상황, 서울은 급등하고 있는 상황, 이것을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향후 입주 물량 부족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 입주 물량 올해 대비 71% 급감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올해 서울의 입주 물량이 약 2만 5천 세대라고 합니다. 내년도 거의 세대 정도 수준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후년 26년에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에도 못 미치는 수준, 약 7천 가구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니 930만이 모여 사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상치입니다. 7,100가구. 물론 후분 양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0,000가구를 넘지는 않겠죠. 10,000가구를 넘지는 않겠죠. 이건 어마어마하게 부족한 물량이거든요. 이것들이 이렇게 기사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올해, 내년, 내후년 극심한 공급 부족인데 이렇게 공급 부족 상태에서는 집값이기 때문에 바닥은 지났다고 생각하는 소유자들이 이제 매수에 가면서 서울에서 지금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전 두 번째 이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최고치 보게 되는 갭 투자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보시면 서울은 전세 가격이 한 1년 정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서울을 보시면은 최근 3년간만 보실 때, 자, 지금 서울은 전세가가 작년도 8월 달부터, 지표상입니다. 작년도 8월 달부터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빨간색 라인, 얘가 전세 가격 변동 그래프거든요. 예, 얘가 전세 가격 변동 그래프입니다. 23년도 8월 달부터 지금 상승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고치를 찍고 있다. 전세가 급등이 또 하나의 원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지금 가장 결정적으로 부산과 차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자, 부산은 지금 전세값이 아직까지 상승으로 턴을 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거의 지금 보합입니다. 거의 보합입니다. 보합 수준인데
자, 여기서 왜 지금은 서울 아파트만 오르냐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최고치를 찍고 있는가? 물론 지금 그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그 빌라로 가려던 수요들이 아파트로 몰려들고 있는 그런 부분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죠. 한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지금 아까 공급 물량을 말씀드렸는데 그 공급 물량이 그 올해도 2만 4천 세대, 내년에 2만 5천 세대, 내후년 26년도에는 뭐 7천 몇백 세대.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사실입니다. 네. 930만이 살고 있는,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의 한 해 입주 물량이 뭐 2만 몇천 세대라는 것들은 매우 부족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는 이렇게 상승을 해왔었고, 요게 1년 넘게 지속이 되면서 한꺼번에 모여서 폭발한 게 바로 최근에 매매가 급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왜 서울 아파트만 오르나, 마지막으로 하나 원인을 제가 생각하는 거는, 똘똘한 한 채로 지금 수요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똘똘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전국에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똘똘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예. 누구나 다 아시는 서울입니다. 예. 그 중에서도 강남 3구가 전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똘똘한 지역이겠죠. 예.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한 똘똘한 한 채는 결국은 그 서울에서도 강남권, 신축, 예, 이쪽으로 일단 수요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서울의 최상급지가 상승을 해나가니까 그 여파들이 점점점 옆으로 번져나갔고, 그게 마용성으로 갔고, 지금은 노도관까지 번져나간 상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왜 서울 아파트만 오르나 네 가지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 대출금리 하락, 두 번째 입주 물량 부족, 세 번째 전세가 급등, 네 번째 똘똘한 한 채로의 수요 집중, 이 네 가지로 일단 서울 아파트가 오른 이유를 좀 말씀드렸고요.